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장애인 시위와 관련된 뉴스네요. 장애인 시위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 서울 산 지가 한 30몇 년 됐는데 네. 이 휠체어 시위를 꽤 오래전부터 좀 본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됐죠. 오래됐죠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 하나가 있어요. 예.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아. 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공약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나? 지금은 93%까지. 93%?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93%나 됐는데 왜 뭐 시위하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어쨌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그러네요. 후순위로 밀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장애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네. 예. 예. 이게 지금 요구하는 거는 우리도 좀 이동을 해서 이동한 다음에 뭘 뭐 배우려고 해도 이동해야 되고 직장을 가려고 해도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이 0.6% 정도 되거든요. 아, 그 통계 저도 본 것 예. 같습니다. OECD 예. 평균이 한 1.9%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평균에. OECD 평균의 3분의 1이에요. 뭐 제일 잘하는 나라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적은 거죠. 예. 확실히 G7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이게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이 얼마나 되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5.1%입니다. 장애인이.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에요. 대한민국에. 와.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겠죠. 지체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장애를 얻느냐.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장애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선천적 장애는 10명 중에 한 10%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20명 중에 1명을 장애인에 봐야 이게 통계적으로 정상 분포의 정상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평생.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100명에 1명도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돌아다니기가 힘들다. 다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장애인의 54%가 중졸 이하예요. 교육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62%가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교육을 못 받으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명이 지금 시설이라고 하죠. 장애인 거주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생 일종의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동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전장현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위해서 800억 정도 좀 편성을 해달라라는 거고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한 2조 9천억 원 정도 편성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만 설치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갇혀 있고 나오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게 지금 전장현의 얘기고 굉장히 오래된 시위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의 규모랄지 경제 규모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거 해줘야지. 그거 안 해. 이거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게 이제 시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지금 방식의 이를테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하철.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이미 작년 8월에 이 전장현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지난해 8월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제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 이게 핑퐁이 되냐면은 국회에 찾아가서 하면은 우리는 법을 만들어 주는데 기재부가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기재부를 찾아가요. 그럼 기재부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 국회를 또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핑퐁이 되니까 기재부 장관 앞에서도 시위도 하고 세종청사 가서도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네. 예. 이게 20년 이상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또 하나가 이제 이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게 이 지하철에 승강기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단에 리프트 같은 게 있어요. 쭉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 타다가 장애인들이. 2017년에도 지하철 2호선 신길역에서 리프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장애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만이라도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한 게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부 어느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이 그렇죠. 모든 서울시장이 다 똑같이 무심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는 안 하던 요구를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거는 팩트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팩트 아니고. 그러니까 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홍남기 집 앞에서도 시위도 해보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도 안 됐는데 정권이 곧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얘기 좀 다 좀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후보한테 다 전달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윤석열은 해줘라 이렇게 지금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시위 막 출근길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내 출근이 늦어지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불편을 호소하고 짜증이 난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혜지 의원과 인터뷰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 왜 하필 가장 바쁜 출근 시간대에 바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저는 10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막 출근 시간 막 데드라인 막 걸려 있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늦으면은 그런데 왜 이런 시위를 택했느냐. 아무리 홍남기 부총리 집 앞에 가서 시위로 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써주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되고 지하철이 한 5분 정도 지연시키는 방법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열차가 5분 지연되고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해서 이준석 대표까지 반응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느냐 사실은. 그래서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오죽하니 하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2호선은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고 3호선, 4호선에서 주로 시위한다 이렇게 또 비판도 했는데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4호선이 이준석 대표가 거주 중인 그 지역구인 노원에 있어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 감정. 그러니까 시민들이 노원구 시민들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선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2호선에서도 했고요. 2호선에서도 했어. 경인 중앙선, 5호선 환승역이 왕십리역 그리고 1호선, 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에서도 했어요. 다만 뭐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도 했고요. 공항철도에서도 했습니다. 네, 3, 4, 5호선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 별로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SNS에 나온 거 보니까 시위 참여자가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막 외쳤던 손자에게 그럼 버스 타고 가라. 뭐 버스 타고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사실인데요. 이를테면 우리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일반 그냥 시민. 일반 시민이 이렇게 어떻게 할 건데 이 XX더라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영숙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이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한 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영상이 더 있는데 이게
잘려가지고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버스 타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 마음 잘 압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 임종에 가까워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배치가 안 돼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뭔지 압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버스 타고 가세요만 딱 잘라가지고 영상에 돌아다녔는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악의적이네. 이게 2월 9일에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2월 22일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공사가 이거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어요. 이렇게 시민 불편을 주면서 버스 타고 가세요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를 그래서 장애인들을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이거를. 아, 이 서울교통공사 2주 뒤에 이거를 뿌려요. 이거를 교통공사가. 진짜로 악의적이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동영상이 편집본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 플레이를 한 거네요. 교통공사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 이 점거 농성이 오래되니까 지체 농성이 오래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좀 한 건데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네. 아, 이러면서 뭐 일반 시민들 사실은 대중교통하는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그 출근길에 그분들도 뭐 형편 좋으면 차 타고 가겠죠. 그러면 을과 을의 싸움이 지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서로 힘든 상황인데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치가 뭐 예산 확보해서 좀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니에요? 어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굉장히 역설적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 장애인 단체를 좀 공격을 하면서 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렇긴 하죠. 결국은 그래서 예. 인수위에서도 어제 이미자 의원이 찾아와서 면담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4월 20일까지 지금 시위는 멈추기로 했거든요. 지하철 그리고 삭발투쟁으로 4월 20일까지 인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 좀 늘어나요. 뭐 원하는 만큼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안티 히어로인가 이준석은 다크 히어로인가 뭐 다크나이트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그게 SNS에 올렸던 걸 보면 그거를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뭐 비문명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의도는 뭐였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거는 이 사회적 약자의 당연시되는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냐라고 했을 때 뭐 일부에서는 여성 갈라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강자가 될 수가 있고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냥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맥락상에 있는 건데 뭐 이를테면은 그 표현들이 비문명적이다. 이 시위가 그 비문명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견입니다만은 이를테면 그런 거죠. 흑인을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화로 하지 않고 전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비문명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계속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니까.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대화로 했으면은 문명적인데 비문명적이라는 표현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흑인 민권 운동이 미국에서 1960년대에 있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엘라베마에서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을 위해 자리를 비키지 않은 이유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흑인들이 그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버스 회사가 백기를 들고 이제 되면서 그게 민권 운동으로 이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왜 이동권만 요구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 것도 요구를 하느냐. 이를테면은 뭐 탈시설 이런 것도 요구를 하냐. 그런 문제도 제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버스 보이콧만 하고 더 이상 민권 운동을 안 하면은 그게 뭐 맞는 방식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뭐 그런 것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회 시위라는 거 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이제 어떤 권리를 개설하는 건데 누가 집회 시위를 해도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네. 일반 시민들은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회 분위기는 언론이 만든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위주의 사회, 독재 사회 때 시민 불편을 양산하는 불법 집회는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세뇌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 아까 전에 앞에 임승호 대변인 나왔잖아요. 예.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 뽑는 그거 지금 심사위원 시즌2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16강전부터 제가 들어가는데 중도도 합리적으로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도 좀 물어보세요.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죠. 네. 옆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심사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모르겠네요. 사회의 포용성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사회가 나아가야 될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논란이 돼서는 안 될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기가 돼가지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잘 확보를 해서 장애인 이동권 요구 시위가 그 정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분들도 교육받고 취업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도 내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예상 가능한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